안녕하세요. 한겨울국어학원 강사 김유시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치러질 학력평가에 대해서 고1 국어 총평 및 분석을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컷 및 난이도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험 구성이랑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난이도 분석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중간고사를 비롯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치러야 될 시험에 대한 학습을 위한 제언함으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등급컷과 이번 연도 등급컷을 비교한 등급표인데요. 여기 보면 조금 너무 많은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딱 잘라서 2024년에 3월에 고1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컷이 91점이었고 25년에서는 85점. 누가 봐도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또한 표준점수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표준점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 각각 1등급 컷에서 85점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여기 별표로 정리해놨듯이 사실 화법과 문법 같은 어떻게 보면 곁다리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메인으로 치고되는 문학과 비문학의 개수 자체는 동일했어요. 그런데도 아까 봤듯이 그런 정도의 많은 점수 차이가 났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지문의 배치. 지문의 배치가 무엇이냐면은 개수는 두 개 다 9개씩 작년과 이번 연도 둘 다 9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영역을 바로 이 비문학이 핵심이었습니다. 2025년 고1 3월 모의고사의 세 번째로 나온 이 비문학이 문제가 학생들이 처음 보는 시험에 많이 긴장해 있을 텐데 아직 머리가 다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에 많은 시간을 뺏겼을 것이고 이것이 요새 말로 하면 스노우볼이 굴러서 바로 다음 문학과 또 문학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가는데 전부 큰 영향을 줬을 것이고 제가 단언컨대 90% 정도의 학생들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또 그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예상한 점수보다 낮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까다로운 비문학 지문을 적어놨는데 24년에 비해서 말 그대로 난이도가 올랐어요. 저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것이 까다롭다라고 하면 일단 보통 과거에는 이과라 불렀던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됐지만 과학 지문이 난이도를 크게 좌지우지하는데 이번 연도에 나온 광합성 지문, 이 지문이 상당히 독해하기가 까다로웠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경제 논리 혹은 사회랑도 엮여있는 한계 효용의 법칙, 그거 한번 보셨을 텐데 특히 20번에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단순 일치와 불일치 찾는 것이 아닌 해석과 추론이 들어간 영역이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복합형 문제풀이가 특히 중요한데 보통 저희가 선지 1, 2, 3, 4, 5번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중학교까지의 시험에서는 문제에 대응하는 선지 하나를 조건, 이 조건이 맞느냐 아니냐의 가부를 오케이냐 아니냐를 일치하는지 아닌지 한 번씩 검사하면 되는데 수능형 문제풀이에서는 조건이 최소한 1번 조건, 2번 조건, 그리하여서 3번 조건과 맞는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선지를 읽고 파악하는 그런 연습이 안 됐었기 때문에 등급컷이 하락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문제풀이에서의 시간관리, 등급컷 하락을 문제 자체도 어려웠지만 이 시간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풀어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선 이 쉬운 문제 구별, 필요한 에너지만 소모, 또한 노련하게 접근하기. 사실 이건 어렵긴 해요. 첫 시험에서 어떻게 노련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 학습을 함으로써 내가 분명 시험을 처음 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입학생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등학교 3학년 혹은 그 더 많은 경험을 쌓은 학생들이 한 것처럼 노련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 4번에서 7번까지 화법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길어요. 한 반 페이지를 다 채우고 나머지 반 페이지의 90%를 채우는 길이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4번부터 7번까지 풀자고 이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자 4번부터 들어가자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하죠. 뭐 유튜브에서도 말하고 TV에서 말하고 혹은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문제를 풀 때 선지 각 문제에 있는 지문과 연계되는 문제의 표지와 선지를 보고 풀어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요. 특히 여기서는 우리 4번에 동아리 부장이 관련한 대화에서 엮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이 동아리 부장의 핵심 내용들만 파악을 하자면은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있네요. 5파트만 읽고 나서도 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한 이게 정리한 효과를 줘요. 이거를 그냥 쭉 소설책 읽듯이 읽고 있으면은 내가 무슨 부분이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은 안 중요하고 구분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문제에서 표지를 줬으니까 최소한 동아리 부장이 말하는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또한 이 부분을 기점으로 끊어서 읽게 된다면은 내용 파악이 훨씬 용이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죠. 전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노련하게 접근하기 방법이고 또 쉬운 문제 구별이 뭐냐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는 음악을 잘하고 체육을 잘하고 과학을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 뜨개질 잘할 수도 있고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등등의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네이티브 국어 만능인 한국인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지금 실력으로는 전부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구별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거를 깔끔하게 다 풀고 왜냐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시간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됐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풀어갈 수 있겠다 하면서 문제를 좀 압박감을 쳐낼 수 있는데 그래서 쉬운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에너지만 소모 요건 노련하게 접근하기랑 좀 연계되는 내용인데 그냥 다 읽고 지금은 화법 지문이라서 그래도 읽을 수가 있는데 어려운 지문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학 비문학이나 사회 분석에 나왔을 때 모든 내용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쭉 다 읽고 머릿속에 GPT 마냥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앞으로 학습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요 3포인트를 집어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29번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노래를 접근하기 좀 2인데 파트 2인데 저희가 연두에 울다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함께 나왔어요. 복합지문이죠. 그러면은 시를 평소에 많이 읽어가지고 힘든데 저도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시집이나 소설책을 자주 읽으려 노력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다른 거 공부할 건도 많은데 이런 거 하나 다 파악하고 있다? 어떤 게 나올 줄 알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내가 모르는 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시 뭐지 하면서 이게 머리 계속 싸매면서 이 뜻은 뭘까? 이 지문에 나온 이 표지와 또 이 시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계속 머리 써먹는 게 아니라 수능에 보면은 이건 고1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실제 대수능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실제로 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설을 겸해서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너무 어렵다고 고민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문제들이 어떤 게 나오고 뭐가 중요한 표지이고 뭘 먼저 읽어야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29번에 이런 게 있구나. 가시는 화자가 투병하는 내용이었구나. 나시는 객지설로 외로워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내가 만약 파악했으면은 그거 맞다라고 체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몰랐으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파악을 하고 다시 시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우리 힌트 찾는 방법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방법들과 난이도가 어려웠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등등을 좀 강사로서의 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팁인 거고 팁은 어떻게 보면은 전공법은 아니잖아요. 전공법이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인 이 전공법
지겨운 얘기지만 기초 체력을 늘려합니다. 뭐 운동도 하는 것도 아닌데 기초 체력이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초 체력은 뇌의 수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글은 안 읽다 읽으면은, 저도 그런데 유튜브나 아니면 쇼츠만 맨날 보다가 이제 한번 글 좀 읽어볼까 하면은 머릿속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한 5분 정도 뭐 아티클 기사 같은 거 좀 읽고, 혹은 내가 오늘은 뭐 영어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은 영어 기사나 영어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각각 필요에 맞는 그런 글의 기초 능력을 좀 배양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초 끝났어. 내가 10분 안에 10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지문을 양을 푸는 게, 이제 읽는 게 문제가 없어 됐으면은 그거를 20분 안에 20문제 늘리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 45분 안에 45문제. 이건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수능 봐야 될 때 이 정도로 했었거든요. 이 정도 가려면은 진짜 매일매일 꾸준히 전공법으로 기초 단련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지금 아직 그래도 고3까지 2년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충분히 이게 무리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사람인 이상 매일매일 해야 된다니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하기 싫은 건 좀 참아내고 근본적인 향상을 위해서 내가 좀 긴 글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도 일부러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가보는 그런 학습 방법 총평과 함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 85점, 제가 이제 한 15년, 17년 요 라인 학교 다니고 이제 대수능 보고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1? 그러니까 저는 고3 문제를 푸는 줄 알았어요. 고1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21년, 막 24년 이렇게 쭉 강사 생활을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보고 문제들 보고 했지만, 이때 뭐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때는 고3이 어려워진 거니까 고3은 어려워야지. 분별력을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버렸는데, 다만 고1 시험이 마치 과거의 고3 시험을 보는 듯 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27년에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는데, 그때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